그 적임자가 조태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영 어울리지 않는데 딱딱 맞는 거잖아요. 윤석열의 그날 행보를 보면. 그렇네요. 네. 세상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입 벌린 악어의 이빨, 동창회를 다녀온 아내의 심기, 그리고 국정원 블랙 요원입니다. 하지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버린 이가 있는데요. AI급 구라자판기라고도 불리는 그는 바로 국정원장 조태용입니다. 그는 평소 윤석열이 국정원장인 자신보다 블랙 요원 출신 홍장원을 더 알아주자 그에게 열등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스로 명예를 버리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으로도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님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의 명예가 없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예를 버렸던 이날 홍장원에게 긁힌 조태용의 열등의식은 아마도 브레이크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의 직원의 발작 버튼이 눌려진 무명의 국정원장. 위원장님 그 발언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심하게 긁혔는지 결국 유치해진 무명의 국정원장입니다. 명예를 버렸던 그는 이날에 이어 헌재에 출석해서도 거짓말과 함께 홍장원에 대한 열등의식을 분출합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을 술자리에 여러 번 불러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증인은 피청구인과 술자리를 자주 했었나요? 국정원장이 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통령이 자신보다 홍장원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때부터 그는 긁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무명의 국정원장답게 저항 없이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검찰 조서를 보자는 말에 흠칫 놀라는 그 장순욱 변호사의 압박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고장나버린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서. 예, 검찰 조서입니다. 공관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제가 내일 갑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역시 명예를 버린 터라 양심의 타격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명예와 맞바꾼 계엄 당일 홍장원 1차장 보고 관련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에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갑자기 명예가 그리웠는지 말장난을 시도해보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증인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찾아와서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다. 폭발해버리는 열등감.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찐따 특 기승전 부하 탓을 시전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국정원장으로서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 담당 일진 장순욱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바짝 긴장하는 그게 이날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피청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가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생각할 그 수가 시점에라도 없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넘어가죠?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장순욱 변호사의 킬패스가 인중에 꽂히자 습관적으로 기승전 부하 탓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곤 이어지는 윤석열급 연기력.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예.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마무리는 역시 부하 탓이 제맛이라는 듯한 그입니다. 하지만 심장에 꽂히는 한마디에 결국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홍 차장이 12월 5일 아침에 김태효 안보일 차장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면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보이시죠? 네. 예. 국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 나온 거를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홍 차장은 이 시점에도 대통령이 탄핵 겪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랬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고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도 증인하고도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홍 차장 네, 얘기가. 뭐 그렇습니다. 고지어 부하 탓을 칼차단하는 킬패스가 터집니다. 그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밑바닥까지 탈탈 털려버린 모습입니다. 추후에 밝혀졌지만 마지막 킬패스였던 김건희와의 문자 내역은 내란수계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국회 측이 검토하다 발견한 증거였다고 합니다. 무명의 국정원장의 역겨운 거짓말은 결국 내란 우두머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해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홍장훈 1차장이 뭐 저하고 여러 차례 술도 먹고 뭐 그거는 여기 국정원장도 와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구라치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리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등감에 눈이 멀어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살아보려 발버둥쳤지만 그에게 남은 건 수치스러움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윤석열은 왜 이런 초태용을 국정원장으로 꽂아줬을까요? 관련해서 윤석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추미애 의원의 명쾌한 분석 영상 확인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용 자체가 주미대사를 거치고 바로 국정원장 왔던 거예요. 계엄을 하게 되면 미국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건 언론 통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미국하고 이게 어긋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사고를 치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설득해야 될 것이 미국이 있잖아요. 그 적임자가 조태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미대사를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영 어울리지 않는데 국정원 내부 통제는 홍장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외교적인 통제는
조태웅한테 역할 분담을 시켰던 것인데 딱딱 맞는 거잖아요. 윤석열의 그날 행보를 보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도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가장 네. 신임하고 믿을 네, 만한 네, 사람이니까 네. 계엄을 한 다음에 네. 30분 만에 전화해가지고 네. 협조해.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네. 빨리 협조해서 체포해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했고 네. 그걸 홍장원 1차장이 받아 네. 적다가 네. 여인영한테 네. 듣고 받아 적다가 네. 이건 아니다. 네. 미쳤다 하면서 거기 돌아서게 된 또 거고. 돈이면 돈, 자금이면 자금 그러니까요. 지원해라고 나오는데 예. 그 자금은 이미 최장목 시켜가지고 기재부가 국정원에 돈을 그날 넣었다니까요.